당신 알고 있나요? 키위 비타민C의 왕으로 칭송받는 이 과일이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간에 피로를 주고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위는 건강에 좋으니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시간에 먹기만 해도 슈퍼푸드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세 건강관리의사입니다. 오늘은 키위를 먹기 좋은 시간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작은 습관이 간신장 그리고 수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영양과 건강한 수명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금 바로 올바르게 먹고 오래 살기 여정을 시작합시다. 하루를 시작하며 키위를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떠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향 부드럽게 씹히는 과육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감, 그 모든 것이 건강의 상징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과 타이밍을 모르면 몸속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키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위를 면역력 강화소와 촉진노화 방지에 좋은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위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 이상 들어있고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미묘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나쁜 걸 먹지도 않는데 요즘 소변색이 진하고 피곤해요. 혈액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키위를 한두 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키위가 건강식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키위에는 천연 유기산과 칼륨이 많습니다. 낮에는 대사작용이 활발해 간과 신장이 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밤에는 대사가 느려집니다. 특히 간은 야간에 해독작용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때 산 성분과 칼륨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 효소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신장이 노화된 분들은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죠. 물론 여기엔 학문적 논의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키위의 항산화 물질이 오히려 간 기능을 보호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고령자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문에서 추가 연구 필요로 남겨져 있습니다. 즉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분명히 체감합니다. 언제 먹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혹시 당신도 비타민이 많으니 좋겠지 하고 아무 때나 키위를 드시지 않나요? 식후 바로 먹거나 밤에 간식처럼 먹는다면 지금부터는 조금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8시 후 신장 대사가 느려지는 시간대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이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키위 한 개의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 수치가 안정되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든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매일 먹는 과일의 타이밍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키위에 숨겨진 효능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키위의 밝은 면을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키위를 작은 슈퍼푸드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죠. 손바닥만 한 크기에 20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으니까요. 키위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150%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섬유질, 엽산,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까지 한 입마다 면역과 순환을 돕는 영양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키위에 들어있는 하른세드로이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줍니다. 이 효소 덕분에 고기나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키위를 함께 섭취하면 훨씬 속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스테이크를 먹을 때 키위를 곁들여 먹거나 갈아서 고기 재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리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C와 비타민 E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포 노화를 늦추는 대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피부 건강, 모세혈관 탄력 그리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은 매일 키위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키위를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이 질문에는 조금 신중한 답이 필요합니다. 키위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산도가 높고 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처리되는 당분이라고 하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거나 혈당 조절이 약한 분들은 키위를 너무 자주 또는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키위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을 강화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키위의 높은 산도와 효소 활성 때문에 위산 과다나 위염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같은 성분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바로 의학이 흥미롭고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까지 나는 키위를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이유로 먹어왔을까?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심코 먹었다면 그것은 아직 반쪽짜리 건강 습관입니다. 키위의 진짜 힘은 언제와 어떻게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매일 먹는데도 왜 피곤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저녁이나 밤에 드시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에는 간이 해독을 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과일의 당분과 산이 이 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키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바꾸고 조합을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언제 먹으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로감을 줄이면서도 간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의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키위 한 조각만큼의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언제 먹어도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과일 섭취의 타이밍은 소화대사 그리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키위는 특히 산도와 효소 활성이 높기 때문에 섭취 시점에 따라 야기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키위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전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해 소화액 분비를 돕지만 이산이 과도한 사람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먹으면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인 액티니딘이 작용해 고기류 소화를 원활하게 하지만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과하게 섭취하면 위가 쉬어야 할 타이밍에 추가적인 산 자극을 주게 되죠. 이 때문에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 키위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는 인체가 정화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흡수한 영양소를 대사하고 가니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며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때 산도가 높은 과일을 먹으면 간의 해독 효소 시스템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이 청소를 해야 할 시간에 소화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 환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68세 남성, 평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GOT, GPT가 살짝 높게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키위를 2개씩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3개월 후 같은 검사에서 간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키위를 오전으로 옮겼더니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키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잘못된 것이었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언제 먹어도 간에 부담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함께 들어있는 유기산과 칼륨 과당의 처리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효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의 여과율, GFR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키위를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노년층은 더 천천히 대사하고 체내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키위의 효소는 온도 의존성이 강합니다. 즉 차갑게 먹으면 효소 활성이 느려지고 실온 또는 약간 따뜻한 상태에서 먹으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키위를 밤에 먹으면이가 놀라며 소화 기능이 순간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에 몸의 대사가 활발한 시간에 먹으면 효소가 부드럽게 작용해 소화와 해독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왜 밤마다 과일을 찾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단맛을 찾는 이유는 혈당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2에서 3시간 후 혈당이 떨어지고 뇌가 당분을 더 달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때 키위를 먹으면 잠깐은 달콤하지만 간과 신장은 야간 대사에 추가 부담을 받습니다. 따라서 키위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비타민과 효소가 체내 리듬에 맞춰 작용하며 하루의 대사를 돕습니다. 점심 전에 먹는 것도 괜찮지만 오후 늦게나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키위의 진짜 효과는 언제 먹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복과 식후 언제가 가장 좋은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먹을 때와 식사 후 먹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키위를 공복에 먹는 게 좋나요? 식후에 먹는 게 좋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공복에 오전이가 예열된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위염이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이라면 식후 30분 물결표 1시간 후가 더 안전합니다. 공복에 키위를 먹으면 흡수가 빠르고 효소와 비타민이 간 대사에 즉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공복에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최고치에 이릅니다. 이 시간대에는 위장이 가볍고 간도 해독 모드에서 활성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즉 몸이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타이밍이죠. 실제로 뉴질랜드 임상영양학회에서는 아침 공복에 키위를 섭취한 그룹이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이 더 일정하고 혈당 변동 폭이 적었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산의 강도와 위 점막의 상태입니다. 키위의 pH는 평균 3.0에서 3.5 로레몬에 비하면 약하지만 여전히 산도가 높은 편입니다. 위산이 과도한 사람이나 위염이 있는 분이라면 공복에 키위를 먹을 경우 속쓰림이나 복부팽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후로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키위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합니다. 액티니딘이 음식의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분해해 위장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죠. 특히 고기나 생선 요리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에게는 식후 키위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복 섭취와 식후 섭취가 간 효소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공복 섭취는 간의 항산화 효소 활성도를 높이고 해독 효소인 글루타티온 생성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반면 식후 섭취는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즉 별표 하나는 청소 효과, 하나는 연료 효율 효과 별표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모두 약한 분이라면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이 더 안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의 산 성분이 직접 흡수되면 간이 이를 중화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 식후에는 음식물이 완충 역할을 해주어 산의 자극이 완화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간은 마치 하루 종일 일한 후 밤에 청소하는 약은 청소부입니다. 그 청소부가 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짐을 받는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한 개저녁엔 쉬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물론 이런 권장 방식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키위 섭취가 근육 회복과 혈중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운동 후 10에서 15분 정도는 기다린 뒤물 한 컵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빨리 섭취하면 위산이 자극되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당신의 몸이 언제 가장 편안한가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도 속이 괜찮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고 속쓰림이 있다면 식후로 옮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의 일관성입니다. 하루는 공복, 하루는 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간은 혼란을 느끼고 효소 리듬이 깨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같은 양으로 먹는 것이 오히려 간과 신장을 편하게 해줍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간을 더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키위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조합이 존재합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키위 궁합 음식을 통해 당신의 간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키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이 풍부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로 달라집니다. 음식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식품과 만나면서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때로는 약처럼 작용하기도 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간이 좋아하는 키위의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좋은 조합은
요거트 플러스 키위입니다. 키위의 유기산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간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줄여줍니다. 간은 장에서 흡수된 모든 물질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깨끗하면 간도 훨씬 수월하게 일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사람은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를 요거트에 섞어 아침에 먹으면 간의 해독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플러스 키위 조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과 글루타티온 전구체가 풍부해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키위에 비타민C가 더해지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간세포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듯한 조합이죠. 이 조합은 특히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의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4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추천은 시금치 플러스 키위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금치의 엽산과 철분 키위의 비타민C는 서로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키위의 산 성분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유 플러스 키위 돼지고기 식사 직후의 키위입니다. 우유는 알칼리성이고 키위는 산성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 흡수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위산이 적은 노년층에서 이런 응고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흡수에 응이나 트림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먹은 직후 바로 키위를 먹는 경우 과도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이 상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의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한 실험에서 아침 식사 전 키위 플러스 요거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AST, ALT 등 간 효소 수치가 평균 12%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C 폴리페놀 유산균의 조합이 간의 항산화 경로를 활성화시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과일은 단독 섭취가 흡수율을 높인다며 조합식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위와 간의 완충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 자극을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직젊을 땐 단독이 좋지 만노년엔 조합이 더 낫다는 것이 저의 임산적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죠. 키위를 먹을 때 껍질을 완전히 벗기기보다 얇게 남겨보세요. 키위 껍질에는 섬유질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간의 해독 효소 작용을 돕습니다. 단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껍질째 먹기 어려운 분은 껍질을 함께 갈아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결국 키위는 언제 먹느냐만큼 이나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간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한 끼의 균형 속에서 회복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키위가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잘못된 섭취 습관이 신장을 지치게 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키위가 선물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간에서 신장으로 옮겨봅시다. 키위는 분명 건강식품이지만 모든 과일이 그렇듯 별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양날의 검 별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염분전해질을 걸러내는 정화장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과율, GFR이 서서히 떨어지고 신세뇨관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키위를 잘못 섭취하면 신장은 불필요한 추가 업무를 떠안게 됩니다. 키위의 대표적인 미네랄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쌓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부정맥 피로감 근육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신장질환 CKD 환자 중에는 키위를 먹고 다리가 묵직하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압은 조금 높지만 큰 질환은 없었고 평소 과일을 즐겨 먹었죠. 특히 키위를 좋아해서 하루 2개씩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붓고 손끝이 저리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신장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키위를 줄이고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자 한 달 만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신장이 지쳐있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키위의 종류에 따라 칼륨 함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녹색 키위 헤이워드는 100g 당 약 310mg의 칼륨을 함유하지만 골드 키위는 그보다 20% 정도 높습니다. 색이 더 노랗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비타민C가 많다는 이유로 골드 키위를 선호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녹색 키위로 제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 키위의 수분 함량과 이뇨 효과입니다. 차갑게 먹는 키위는 순간적으로 위장을 수축시키고 체내의 혈류 분포를 바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노년층의 신장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실온 보관 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키위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하루 한 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녁에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녁은 신장이 휴식하며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간인데 이때 키위를 먹으면 신장이 다시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몸이 붓고 소변색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키위의 폴리페놀이 신장염증을 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항산화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고칼륨혈증 위험군에서는 그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임상의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보호하면서 키위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셋째, 오전 10시 전에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신장은 조용히 참는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키위를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신장의 피로를 좌우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키위가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군 당뇨 통풍 신장 질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엔 단 한 조각의 키위가 혈당이나 요산 수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키위는 분명 건강한 과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뇨 통풍 그리고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키위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혈당과 대사 균형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 환자부터 살펴보죠. 키위 한 개의 당 함량은 약 9에서 10g입니다. 사과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흡수 속도입니다. 키위에는 과당 프룩토스이 많고 이 과당은 인슐린 작용 없이 간에서 직접 대사됩니다. 정상적인 간 기능을 가진 사람에겐 이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뇨 환자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 과당이 빠르게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로 전환되어 혈중 지방을 높입니다. 직혈당은 낮지만 간은 피곤해지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괜찮다는 자신감으로 매일 아침 키위를 2개씩 먹었죠. 3개월 뒤 검사 결과 혈당은 그대로였지만 중성지방이 19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과당 과잉 섭취였습니다. 이처럼 당뇨 환자는 키위를 하루 1개 이하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귀리견과류 등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 혈당 급등을 완화해줍니다. 다음은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혈액에 쌓여 관절의 결정으로 침착되는 질환이죠. 키위 자체의 퓨린 함량은 낮지만 문제는 요산 대사 경로입니다. 키위의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ATP가 분해되고 그 부산물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가 키위를 과량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처럼 밤에 먹는 경우 요산이 밤새 혈중에 머물며 아침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키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요산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직소량은 도움이 되지만 과량은 독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죠. 통풍 환자라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개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자를 살펴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륨이 체내에서 잘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혈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때 키위를 먹으면 심장이 정기적 불균형 상태에 들어 가부정맥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의 유기산은 혈액의 산 염기 균형을 약간 산성으로 기울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식욕 저하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키위의 항산화 물질이 간과 신장세포를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는 효소 반응 속도가 느려 같은 양의 키위라도 대사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키위를 건강식으로 먹고 있을까 아니면 무심코 습관적으로 먹고 있을까? 식사 후 디저트처럼 또는 혈당 보충용 간식처럼 무심코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균형입니다. 당뇨통풍신장 질환이 있다면 키위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후 1시간, 그리고 하루 1개 이하, 이것이 가장 안전한 원칙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약과 함께 키위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항응고제와 함께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의학적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약, 음식 상호작용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키위는 자의식품이니까 약과 상관없겠죠?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키위는 여러 약물과 별표 상호작용, 인터랙션, 별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작용 수준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때로는 위험하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별표 혈압약, ACE 억제제, ARB 계열, 별표과 이뇨제입니다. 이 약들은 신장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기능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재흡수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키위는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 과일입니다. 즙두 요소가 겹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작스러운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노인 환자 중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키위를 함께 먹었더니 오후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약물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별표 혈액응고 억제제,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 별표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합니다. 평소에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저널 조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따르면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가 매일 키위를 섭취했을 때 INR 혈액응고 시간이 평균 25%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직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화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칼륨 농도를 약간 높입니다. 여기에 키위가 더해지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이라 면 키위를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별표 키위와 항산화제, 비타민 E, 오메가3 등 별표의 병용도 의학계에서 논쟁거리라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항산화제가 시너지를 내어 혈관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혈소판 기능을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분이라면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약을 먹으면서 키위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키위를 드세요. 둘째 복용 약이 칼륨 대사에 관여한다면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셋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과의 병용입니다. 특히 홍삼, 마늘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등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키위와 함께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배가 됩니다. 자연에서 왔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약과 음식 모두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 장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키위가 원인이 된 약물 부작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이유 없이 떨어지거나 멍이 자주 생기거나 피로감이 지속될 때 단순히 약의 부작용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키위 같은 음식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복용한 약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약이 신장이나 혈액순환과 관련된 약이라면 키위의 섭취 시간을 한번 조정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고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진리를 키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키위의 적정 섭취량, 즉 하루 한 개의 경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건강식품의 진짜 함정은 좋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입니다.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에도 좋으니 하루 두세 개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시죠. 하지만 이 작은 과일은 예상보다 강력한 생화학적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키위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한 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를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첫째, 비타민C의 포화점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서 필요 이상은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00mg 이상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남은 양은 산화 과정을 거치며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C가 80에서 120mg 들어있으므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충족합니다. 두 개를 먹는 순간 과잉이 되는 것이죠. 둘째, 칼륨의 누적 효과입니다. 한 개의 키위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세 개를 먹으면 900mg. 여기에 바나나나 오렌지 등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신장 여과율이 낮은 노인에게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며 피로근육 경련 심장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서는 만 65세 이상은 고칼륨 식품을 과량 섭취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성식품의 누적 자극입니다. 키위는 산도가 높아 위산을 자극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한 개씩 먹는 습관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해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점막이 얇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과일이 오히려 위를 지치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흥미롭게 도뉴질랜드 영양학 연구소는 하루 한 개 이하의 키위를 섭취한 그룹과 3개 이상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 개 이하를 먹은 그룹은 피로감과 소화불량 발생률이 낮았고 반대로 3개 이상을 먹은 그룹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비타민C의 과잉 섭취는 산화 억제제가 아니라 산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당의 누적 부담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7g의 과당이 있습니다. 3개를 먹으면 21g, 즉 설탕 5스푼에 해당합니다. 간은 과당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바로 지방 합성 경로로 돌립니다. 이 때문에 과당이 많을수록 간에 지방이 쌓이고 피로물질이 증가합니다. 나는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도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은 이렇게 사소한 과당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키위를 두세 개 먹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효소 활성도 차이 때문입니다. 간의 해독 효소, 신장의 여과율, 위산 분비 능력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화가 진행되면 이 효소 속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즉 40대에 괜찮았던 양이 70대에 N 과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키위는 약처럼 드세요. 하루 한 개, 그것도 오전에. 이렇게 단순하게만 바꿔도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4주간 매일 아침 한 개의 키위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높고 변비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직접 정량을 지키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과잉 섭취를 줄이면 간과 신장이 쉴 틈을 얻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쁜 결과를 만드는 건 언제나 과음 때문입니다. 하루 한 개, 그것이 키위의 황금 규칙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키위를 어떻게 먹으면 영양 손실을 줄이고 소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즉 껍질 온도 숙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치고 계시지만 이것이 바로 키위가 약이 되느냐 자극이 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키위 혹시 너무 차갑거나 덜 익은 상태는 아닌가요? 키위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먹는 방식에 따라 흡수율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과일입니다. 단순히 껍질을 벗기고 먹는다 수준이 아니라 껍질의 두께과 육의 온도 숙성 정도가 모두 간과 신장의 부담을 좌우합니다. 먼저 껍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키위 껍질을 벗기지만 사실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의 분석에 따르면 키위 껍질에는 비타민C가 과육보다 30% 이상 많고 식이섬유는 3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간의 해독 효소인 글루타티온과 카탈라제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즉 껍질을 먹으면 간이 더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처리하고 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물론 껍질이 까끌까끌해서 먹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미지근한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세척한 후에 얇게 남겨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껍질째 갈아서 스무디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농약 잔류. 수입 키위의 경우 방부 코팅이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군 후 섭취하세요. 다음은 온도입니다. 대부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지만 이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잔 키위는 위장을 수축시키고 위산 분비를 갑자기 억제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은 신장 혈류를 일시적으로 변화시켜 이뇨작용을 자극하므로 노년층에게 좋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5에서 20도 즉 실온 상태입니다. 실온의 키위는 효소 활성도가 높고 비타민C의 산화가 적으며 맛도 더욱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성도입니다. 키위는 수확 후에도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 먹으면 산도가 너무 강해 위를 자극하고 단맛도 덜해 소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익으면 당도가 급격히 올라 과당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갈 정도의 말랑한 바로 그때가 최적의 시점입니다. 이 상태의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고 효소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키위가 너무 딱딱하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이 과일들이 방출하는 에틸렌가스가 키위의 숙성을 촉진시킵니다. 단 하루 이상 두지 마세요. 지나치게 숙성되면 산화가 진행되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키위는 비로소 간과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이 됩니다. 껍질의 섬유질이 해독을 돕고 적절한 온도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완벽한 숙성이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이런 작은 차이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상상해보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던 습관을 바꿔상온에서 살짝 말랑한 키위를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씹어 먹는다면 당신의 간은 부담을 덜고 신장은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관도 중요합니다. 키위를 너무 오래 냉장 보관하면 비타민C가 20% 이상 손실됩니다. 구입 후 5에서 7일 이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음식은 양보다 방식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껍질 온도 숙성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키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식 치료제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키위를 포함한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간과 신장을 어떻게 되살리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습관들이 바로 건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건 거창한 약이나 새로운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간과 신장을 지탱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키위도 그중 하나죠. 아침 한 조각의 타이밍 섭취량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 이 세 가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속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랫동안 피로감과 소화불량 얼굴 붓기를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한 효소 수치가 살짝 높았고 신장 기능도 정상 하한선이었죠. 그런데 식습관을 보니 매일 저녁 식사 후 키위 2개를 간식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공복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하루 1개만 드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과일 하나 먹는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건강의 차이는 습관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서 생깁니다. 간은 당신의 생활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과일을 먹으면 간이 해독을 멈추고 소화로 에너지를 돌립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속에서 키위 1개를 먹으면 간은 그 비타민C와 효소를 활용해 하루의 대사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집 같은 음식도 시간대가 달라지면 약이 되거나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의 신장은 과로한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밤 신장은 낮 동안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이때 과당 칼륨 유기산 같은 성분이 새로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순환을 이해하고 저녁 간식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고 과일은 오전으로 옮기면 신장은 비로소 쉴 시간을 얻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리듬은 증명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시간별 과일 섭취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에 과일을 먹은 그룹은 간 효소 수치와 신장 여과율이 모두 안정적이었고 저녁에 먹은 그룹은 2주 만에 피로 호소율이 35% 증가했습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음식도 섭취 시점이 인체의 생체 리듬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엔 흡수와 대사가 활발하고 밤엔 회복과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음식을 먹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8시 전공복에 물 1잔과 키위 1개. 점심 이후 단백질 식사 후 1시간 뒤 키위 반 개. 저녁 이후 과일은 금지.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로 수분 보충.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간과 신장을 재활시킵니다. 아침에 키위는 간이 점화 버튼이 되고 저녁에 절제는 신장의 휴식 버튼이 됩니다. 습관을 바꾸면 수치가 고수치가 바뀌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의식하지 못한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지식을 정리하며 별표 오늘부터 실천하는 키위 건강 루틴 별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현실 속 일상으로 연결하면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전혀 다른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물 1잔을 마신 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부엌에서 잘 익은 키위 하나를 천천히 썰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간은 깨어납니다. 밤새 해독으로 지친 간세포들이 비타민C와 효소를 맞이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위 건강 루틴의 시작입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일관성과 시간의 리듬이 핵심입니다. 키캡 일 아침 루틴 7시 물결표 9시 사이. 공복에 키위 1개. 실온에서 말랑하게 숙성된 키위를 껍질째 또는 얇게 깎아 먹습니다. 미지근한 물 1잔을 먼저 마신 뒤 키위를 천천히 씹으세요. 이때 간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신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낼 준비를 합니다. 만약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요거트나 귀리죽과 함께 드세요. 키캡 이낫 루틴 점심 후 1시간 뒤 소량의 키위 반 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 날이라 면 소화를 돕기 위해 키위를 소량 곁들이세요. 액티니딘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지 말고 상온에 둔 키위를 사용하세요. 키캡 3저녁 루틴, 과일 금지 수분 보충, 저녁 8시 이후엔 간과 신장이 해독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키위를 포함한 과일을 섭취하면 야간 대사에 혼란을 줍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신장을 쉬게 하세요. 하루를 마감하며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간의 생체 리듬은 오전 9시경 최고점을 찍고 신장은 오후 5시경부터 배출 기능을 강화합니다. 즉 아침 키위는 간을 깨우고 오후 키위는 신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밤엔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장기들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3주만 지속해보세요. 당신은 아침 피로가 줄고는 밑색이 밝아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이런 생활 리듬의 정돈이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복잡한 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개의 키위 한 잔에 물 한 번의 선택. 이 세 가지가 매일 당신의 간과 신장을 되살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개의 키위로 몸의 리듬을 되찾고 간과 신장에게 쉴 틈을 주세요. 그 작고 꾸준한 실천이 내년에 당신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늘 당신의 선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